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측정과 단위에 대해서 measurement unit, 측정과 단위에 대해서 하겠는데, 측정과 단위.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일상이죠. 에브리데이 라이프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측정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측정되는 거를 항상 확인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이게 수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직접 한다면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을 하고 직접 시간을 잴 수도 있고요. 시계가 시간을 기록하고 있죠. 그게 다 측정이죠. 시간을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되는지 거리를 알아보고, 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죠. 직접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지도에 보면은 그 거리가 나와 있는 게 다 측정의 결과죠. 장을 볼 때는 무게를, 고기를 1kg를 산다, 2kg를 산다 하면은 무게를 재죠. 항상 써 있죠. 기타 여러 가지 단위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단위 측정을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측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작되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한 가지 측면이죠. 물론 이 측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인간이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거를 처음 언제 생각을 해냈는지는 또 알 수가 없죠. 원숭이도 간단한 숫자를 셀 수 있다고 하니까 대체 언제부터 인간이 숫자라는 거를 셀 수 있었고, 그 측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가는 자체가 흥미로운 질문 대상인데, 물론 일반 물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문명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선사 시대를 쭉 건너와서 근대적인 의미에서 측정을 하려면은 도량형을 통일해야 되잖아요.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메저먼트 유닛을 통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 된 것이 소위 말하는 SI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SI 유닛은 이게 영어가 아니고 불어예요. SI가 뭐의 약자냐면은 이게 시스템, 불어를 발음을 잘 못해서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이거 데이트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배우기는 했는데, 왜 영어가 아니고 왜 불어냐? 이게 역사가 좀 있죠. 역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기본 단위가 결국 아까 얘기한 길이, 시간,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다른 유닛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얘가 이게 베이직 유닛이죠. 시간, 길이, 질량인데, 시간은 우리가 뭘로 재냐면은 시간, 1시간도 있고 분도 있고 초도 있고 달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초를 써요. 세컨드, 초,
나중에 이제 S로 이렇게 약어로 쓰기도 하고, 길이는 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많이 있지만 밀리미터도 있고, 얘는 미터를 씁니다. 뭐 그 한자로 그냥 M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질량은 g이냐, 뭐 킬로그램이냐, 밀리그램이냐, 킬로그램을 씁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킬로그램.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단위들이죠. 자, 근데 이거를 언제 정했냐면은 1875년, 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거를 그 약간은 이제 역사 관련되는 거니까 1875년도 그 미터 컨벤션, 그러니까 미터법, 그 이때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걸 주도하게 된 그 이유가 좀 있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미터 컨벤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터법이죠. 그 단위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 19세기 중반 후반 무렵부터는 그 세계가 넓어지죠.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세계가 넓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여기 뭐 열강의 그 종속 변수였지만,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한 심리, 일리, 리를 쓴단 말이에요. 척을 쓰고 자를 쓰고. 근데 어떤 나라들은 미터를 쓰고요. 어떤 나라는 뭐 피트니, 뭐 야드니 이런 걸 쓰고, 또 기타 뭐 러시아는 또 뭐 나름 그게 있고, 그 결국은 이제 영미하고 이제 유럽 대륙 간의 어떤 힘겨루기였는데, 그 미터법을 채택을 했어요. 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나도 잊어먹고 사실은. 자, 그래서 미터법을 채택을 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게 표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터가 원래는 그 어떻게 미터를 정한 거냐면, 그 어떻게 정했냐면은 그 자연에 의존을 했죠. 그러니까 초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초가 더 편하니까. 그 초는 어떻게 정했냐면은 1초가 초부터 정하고, 세컨드 시간. 1초는 뭐 얼마냐면 60분의 1분이죠. 미닛. 그렇죠? 그다음에 1분은 얼마예요? 1분은 60분의 1 시간이죠. 그렇죠?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다음에 1시간은 1 hour는 그 24시간이니까 하루가 24분의 1 day.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정의를 했는데, 먼저 이건 자연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데, 하루라는 건 뭐예요? 하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실은 뭐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가 떠서 지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죠. 물론 이제 계절별 차이가 있고, 그런 관측들은 이제 바빌론 아주 수천 년부터 정확히 했으니까. 자, 이거 자연에 의존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 현상에 우리가 바탕을 두고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24로 나눴느냐? 왜 하필이면 60으로 나눴느냐? 이거는 이제 약간 역사적인 건데, 이거는 사실은 바빌론이 60진법을 썼어요. 이래서 우린 요새 10진법을 쓰고 있죠. 60진법을 썼습니다. 이거 왜 60진법을 썼느냐? 이건 뭐 여기서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미터는 뭘 썼느냐면은, 미터는 사실 지구 있죠, 지구.
지구 둘레가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적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적도까지 응? 자, 그 시작점에서 끝까지 한 바퀴 돌면 응? 이 길이가 둘레가 지구 둘레가 4만 미터입니다.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1미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지구 둘레의 원오버 얼마예요? 4천만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얘는 이제 저기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은 이제 어떤 원기를 뒀죠. 그래서 킬로그램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연에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그죠? 미터나 그 시간이나 길이는 우리가 이 레퍼런스 뭐라고 해야 되나? 참고할 어떤 대상이 있는데 질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의 질량을 우리가 표준으로 할 것인가?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응? 그게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려고 내가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상상을 해보면 재미난데 한번 저기 수업을 끝나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미터법을 지금 정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 미터법 회의 컨벤션 그 1년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지금도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좌장으로서 정해야 되는데 아주 옛날 이 19세기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초는 이미 쓰고 있던 단위고 미터도 쓰고 있던 단위죠. 뭐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이거를 정하는 거는 초나 미터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질량은 그 표준을 정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속이기 쉬운 게 사실은 그 질량이죠. 옛날에 그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여러분들은 이제 보지 못했겠지만 이런 별로 지금도 있긴 있어요. 뭐 이런 질량을 해갖고 여기에 이제 콩도 퍼주고 쌀도 퍼주고 그 여기 재요. 뭐 근수를 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살짝 조작을 해놓으면은 속이기가 아주 쉽거든요. 속이기가 아주 쉽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자 근데 아무튼 요거는 기준이 없어서 얘는 원기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내가 잘 이 무게가 질량이 변하지 않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잘 보관을 거기 모셔놓는 거죠. 이걸 한 게 1889년부터 놀랍게도 2019년까지 이거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정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대략 1875년 미터법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한 방법이 1초는 하루에 86,400분의 1로 한다. 뭐 1미터는 지구둘레의 4천만 분의 1로 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19세기에는 이게 충분히 정확했는데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충분히 정확하지 않아요. 첫 번째 문제는 예를 들면 그 제일 문제가 이제 길이가 일단 첫 번째 문제인데 킬로그램은 이제 계속 썼으니까 길이가 문제인데 지구 둘레를 어디서 재느냐? 적도로 재는 지구 둘레가 사실은 구가 아니죠. 구가 아니고 이
약간 가운데가 불룩한 호박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약간 불룩해요. 잘 보면 여기가 조금 더 불룩해요. 여기가 좀 더 불룩해 갖고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쪽보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충분히 정확하지 않고요. 1초도 마찬가지인 게 하루라고 하는 게 하루를 또 정해야 되잖아요. 하루를 정하는데 이게 사실은 계절이 바뀌니까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해가 항상 같은 시간에 뜨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1년 동안 봐가지고 1년을 잘 해서 이 얘를 정확히 360으로 또 나눌 수도 없죠. 365.24 얼마로 242호로 나누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충분히 정확하지 않아요. 충분히 정확하지 않아서 바꿉니다. 바꾸는데 그 프로토타입 메터를 사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이건 뭘로 정하냐면은 1889년도에 1889년 여기다 씁시다. 1889년도에 이게 미터는 역시 원기를 도입하고요. 킬로그램처럼. 그러니까 길이가 잘 안 변하는 어떤 이게 표준 자를 된 거죠. 요 그림이에요. 요거 표준 자를 대고 이게 저기 파리에 표준 기관 바로 옆에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얘를 원기를 도입을 하고요. 요게 1m다 이런 거죠. 여기에 딱 표시된 눈금이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것의 길이가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1m라고 하자는 거죠. 얘가 뭐 10의 예를 들면 마이너스 몇 승까지 이 정확도가 유지되는 그런 물질이죠. 사실은 금속을 쓰는데 금속 중에서도 아주 비싼 백금이랑 이리디움 이런 거 합금을 쓰면은 이게 가장 잘 안 변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킬로그램도 원기를 도입을 하고요. 얘는 1960년까지 썼고요. 얘는 2019년까지 썼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썼죠. 그 다음에 초는 1889년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내가 지금 여기 확인을 안 했는데 아무튼 하루에 몇 분의 1, 86,400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초는 원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초가 있고. 자,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예를 들어 미터법은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어떤 자연 현상에 의존을 하거나 어떤 프로토타입 원기를 도입하거나 하는 게 이게 매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제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우리가 펀더멘탈 컨스턴트 물리의 기본 상수들이 있거든요. 컨스턴트 요거에 기반을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다 여러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기 표준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문제는 이제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 예를 들면 광속, 빛의 속도라든가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뉴턴 상수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또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뭐 플랑크 상수 이런 값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우주 스케일에서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값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예를 들면 뉴턴 상수 같으면은 일단 우리가 잠깐 얘기만 하면 뉴턴 상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대략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의 단위가 뉴턴 퍼 킬로그램의 제곱 미터 제곱. 이게 나중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의 속도는 우리가 c라고 쓰고 얘는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세컨드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6.62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의 줄 세컨드. 이건 단위 여러분들 지금 모르는 게 막 나왔는데 나중에 하게 될 거니까 지금 이걸 일단 참고로,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새로이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세컨드는 1초는 1967년도에 정의를 하게 되는데 새로 정의를 해서 세슘 원자라는 게, 그러니까 원자 시계를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세슘 원자의 진동수의 진동수가 대략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게 9192 631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냐? 77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91억 2631만 아니구나. 10만 10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맞네.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게 1초다라는 거죠. 진동수의 역수 분의 1. 이걸 1초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미터의 경우에는 1미터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1983년도에 재정의를 하는데 빛이 아까 빛의 속도 얘기했는데 2억 9,979만 2,458 초 분의 1 초 동안, 초는 정의를 했으니까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은 이거는 설명이 어려운데 지금 설명해도 아마 모를 거고요. 그 플랑크 상수를 가지고 정의를 해요. 이건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이거를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얘는 2019년이고 5월 그 1년 전에 내가 파리에 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까 보여준 킬로그램 원기가 요거 있죠. 요것이 잘 모셔져 있었다고 해요. 지금 박물관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원기에서 벗어나서 그 플랑크 상수로 정의를 해요.
자, 이거는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플랑크 상수가 이게 단위가 아니 넘어갑시다. 사실은 이게 어떤 저울, 굉장히 정밀한 저울을 발명을 해내서 그 저울에서 지시하는 값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계의 기본 단위가 모두 기본 상수들로, 기본 상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빛의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세슘 원자의 진동수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것. 기본 상수. 사실은 기본 상수,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 상수들로 정의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원기나 또는 지구의 크기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고유의 성질, 물론 여기서 가장 덜 펀더멘탈한 거는 세슘 원자 진동수인데, 세슘 원자 진동수는 뭐 진공 상태에서 달라지지 않으니까 역시 모두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로부터 유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들을 다 뭐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골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연구와 협의와 엄청나게 오래된 노고의 산물이다. 뭐 실용적으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기의 그람수를 재는 것 정도야 이 필요가 없죠. 이 플랑크 상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위성을 쏴야 된다. 그 다음에 위성을 쏴서 정확히 GPS 내비게이션을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만 해도 그렇게 정밀도가 아주 높을 필요는 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암호, 통신 그런 특수 분야에 쓰게 되면은 이게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기본 단위가 미터하고 킬로그램하고 세컨드 해갖고 이걸 SI 유닛, MKS 단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MKS 유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단위고 뭐 다른 유닛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 물리에서는 항상 SI 유닛, 이게 SI 유닛이라고 하고 항상 SI 유닛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다른 단위들도 있어요. 다른 단위들은 이제 천천히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힘은 뭐고 이 에너지는 뭐고, 에너지 뭐 칼로리니 주울이니 와트니 그 다음에 온도는 뭐 섭씨니 화씨니 그 다음에 전류니 뭐 이런 이제 다른 단위들이 나올 텐데, 다른 단위들은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당장 나오지도 않고 나올 때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아직 지금 모든 게 준비예요. 아직 물리학을 들어가지 않았는데 또 중요한 게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 working with numbers. 이거는 이제 실용적인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작은 숫자들은 일상적인 숫자들은 그냥 쓰면 돼요. 뭐 여러분들의 여기서 뭐 저기 학교에서 집까지 5km다 뭐 그냥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고기를 1kg을 샀다. 응? 그 다음에 그 1시간 동안 수업을 받는다. 물론 이제 이걸 초로 바꾸면 약간 86,400초 뭐 이런 걸 써야 되지만 뭐 그다지 문제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구의 질량은 얼마냐? 또는 양성자의 크기는 얼마냐? 응? 자, 이런 거. 전자의 질량은 얼마라든가. 자, 이런 거를 하려면 그 다음에 뭐 그 세슘 원자가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하는 뭐 이런 문제. 자, 이런 거를 이제 다루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거나 어마어마하게 작거나, 그러니까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숫자를 다루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만 다루지를 않으니까 물리학에서는요. 천체 운행도 봐야 되고 그 원자 내부의 구조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쓰고 싶은데, 자, 문제는 지구의 질량이 얼마냐면은 이제 이걸 쓰다 보면 대략 그 이게 콤마를 어디서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세 자리만 써놓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어림잡아서 킬로그램.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릿수가 앞에 걸 빼면 이게 24자리가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양성자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대략 0이 미터로 쓰면 0. 얼마를 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고 미터.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매번 만약에 쓸 때마다 이렇게 써야 된다면은 일을 뭘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그래서 15자리예요. 소수점 15자리에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요.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쓰는 거는 매우 미련하겠죠. 매우 미련한 짓이고. 그러니까 저기 당연히 이게 왜 지수가 나오고 뭐 그랬는데 이런 숫자를 다루기 위해서 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안 쓰고요. 일단 5.97까지 쓰고 곱하기 10의 그러니까 그 자릿수가 몇 개냐면 24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24자리가 10에 여기까지 24자리구나. 하나 지워야 되는구나. 가끔 헷갈려요. 자, 그래서 10에 24승 킬로그램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15자리 소수점 이하 15번째에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를 써주면 돼요. 미터.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곱하기 더하기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 10에 13승 곱하기 10에 12승은 지수끼리 더해서 10에 25승.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죠?
이런 그러니까 자릿수끼리 더하는 거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뭐 10진수를 우리가 보통 쓰는데 뭐 다른 진법, 이진법이나 60진법을 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 10에 여기 앞에 뭐 붙일까요? 3 곱하기 10에 4승 곱하기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10에 요걸 먼저 해주면 지수끼리 먼저 해주면 10에 2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5, 15에서 15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 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자리를 앞으로 당기고 이걸 지수로 올립니다. 이렇게 쓰는 걸 보통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한 자리가 나오도록 한 자리가.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이제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지만, 자 이제 이런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데 이건 익숙해져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10에 5승 더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이다. 자 이런 거는 사실은 뭐하고 뭘 더하는 거니까 만하고 더하기 10의 9승이니까 더하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전부 0이고 0부터 시작해서 0.000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더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은 뭐 10하고 000에 이거 성가시니까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건데 우리가 내가 액큐러시 정확도를 얼마나 할 거냐의 문제지만 무시해도 되는 거죠. 내가 정확도를 소수점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끊겠다. 그러면 이건 그냥 10에 4승, 10에 5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의미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나는. 자, 뭐 유효 숫자 문제. 유효 숫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우리가 완벽하게 정확한 숫자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면 항상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효 숫자를 다뤄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면서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배경 기본 준비를 마쳤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잘 이해가 혹시 안 되면 이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항상 이 녹화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이 클래스에 Q&A로 올려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모두가 볼 수 있게 질문을 올려주세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정말 나한테만 하고 싶다 하면 상관은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질문은 가급적이면 공유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친구들이나 교수님이 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지레 짐작을 해서 많이 안 하는 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질문을 해주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선생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질문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은 궁금한 게 생기면 항상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내가 뭐 질문이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간 적은 없으니까 내가 성의껏 답변을 해줄 테니까. 자, 그리고 한 5분 정도만 실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물리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거는 파트 1이라고 이름을 짓고 미케닉스 역학입니다. 힘, 뭐 역학이라고 하죠. 힘에 관련된 모든 것, 힘과 운동에 관련된 모든 것, 힘, 운동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게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질량은 좀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 길이, 시간 이게 있었잖아요. 자, 내가 이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걸 기술하고 싶어요. 물체가 움직이는 걸 기술하고 싶은데, 이게 여기 있다가 뭐 저기로 갔다가 뭐 이렇게 돌다가 뭐 다시 왔다가 다시 뭐 이쪽으로 갔다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아무리 복잡해도 사실은 이거를 기술하는 방법은 뭔가 무대가 있어야 돼요. 무대가 뭐냐면 무대가 좌표입니다. 좌표가 필요한데 좌표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좌표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3차원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쓸 건데, 그 좌표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공간의 점을 나타내는 것, 어떤 기준, 틀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좌표를 설정을 하냐면, 예를 들면은 그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면 그 여러분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요새 보면은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지도상의 위치로 표시를 하지만 정확한 좌표를 표시한다면은 지구상의 좌표를 표시하게 되어서 그 위도 얼마, 북위 30 몇 도 몇 분, 그 다음에 뭐 경도가 동경 뭐 130 몇 도 얼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도까지 나오죠. 자, 그런 게 일종의 좌표죠. 지구상의 한 점을 표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여기서 많이 쓰는 좌표는 예를 들면 2차원 같으면 그 평면상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런 걸 쓰게 되죠. X 하고 Y. 요 그 좌표상의 한 점을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X 방향으로 동쪽, 이게 동서남북을 나눈 거다 하면 여기 3m 같고, 이쪽 Y 방향으로는 4m다. 그럼 이게 R이라고 하는 좌표가 있는데, R이라고 하는 벡터 얘기를 나중에 할 텐데요. 여기 R이라고 쓰고요. R은 다른 게 아니라 X하고 Y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3하고 4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떤 포인트라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게 2차원이 아니라 이제 3차원을 쓰기도 하죠. 3차원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면상에 일단 3차원을 표시를 하면 X, Y, Z까지 쓰고요. 자, 이제 모든 점은 이제 X, Y, Z로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 표현이 잘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X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예를 들어 3이다. 그다음 Y 방향으로 또 4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있겠죠. 이렇게 나란히 그어 놓으면은, 그렇죠. 자, 이게 X, Y 상의 한 점인데,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또 Y만큼 얼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게 5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점이 표시가 되는데, 이 점은 물론 여기 우리가 잘 표시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 다시 다시 그리면 뭐 이런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축하고 어떤 직사각형을 생각할 수가, 직육면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간에 요점이 우리가 이제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위치를 r이라고 하고, 이 r은 x, y, z 세 개의 숫자로 표시가 되고, 이 경우는 뭐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모든 공간상의 점들은 이 좌표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아주 사실은 인간의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카테시안은 사실 데카르트에서 나온 데카르트 좌표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